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4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점하여 요사이 적극적인 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장외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출당시켰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탄핵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긋다가 이제 다시 석방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석방 운동을 장외투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하겠다. 국민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 탄핵도 국민들의 뜻이고 용수도 국민들의 뜻이다. 이제 용서해야 할 때다. 태극기의 장외투쟁은 언론에서 외면했지만 제1야당의 장외투쟁은 언론이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태우, 신재민 사건, 서영교, 손혜원 사건에 이어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이 확인되었고 등등 이런 일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해도 될 시점이 되었다. 국민저항운동.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 300만 당원과 함께 불법 대선 사과와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태극기 집회를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이제 언론도 보도를 하게 된다. 태극기 집회가 지금 푸대접을 받는데 역시 정당이 나서야 한다. 그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신뢰 정당이다. 신뢰 정당이란 말은 대중 조직이 없다. 대학교에 가보면은 다른 좌파 정당은 대학교에 지부를 두고 있고 과거에 민노당은 아무리 작은 대학이라도 민노당 지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1당이던 당시에 새누리당은 대학에 조직이 없었다. 오로지 여의도에 섬에 딱 갇혀가지고 신뢰정당, 신뢰투쟁만 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즉 탄핵 사태라든지 광우병 사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은 대중동원력이 약하니까 체제 방어에 수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가분수, 머리만 크고 하체는 약한 그런 가분수 정당이다. 웰빙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투쟁성이 있는 이 홍준표 대표가 그 문제점 하나를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이제는 장외로 나가야 한다. 태극기 집회를 당이 주도해야 한다. 그건 아주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역사상 이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죠. 뭐 애국 정당이라고 해도 되고 이 우파 정당이 장외로 나간 역사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아스팔트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고 해서 농성하고 시위하고 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정당은 항상 좌파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파 정당은 사람들이 모범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또 부끄럼도 타니까 실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는 다수결을 통해서 투쟁하는 것이 몸에 익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좀 뭐가 몸에 의색을 하고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여론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광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리로 나가야 해요. 거기서 외치고 떠들고 거기서 수십만을 동원하고 해야 이게 큰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공산 독재 정권입니다.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이 과이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연일 국민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오라. 거리에서 승부를 내자. 이틀 전에는 뭐 한 100만 명 되는 인파를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또 마두로 정권도 의용 친위 세력을 또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거리에서 세대결이 이루어졌는데 과이도가 불러낸 이 저항 세력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어요. 이 거리에서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자유진영이 권력이 없습니다. 검찰, 법원은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이럴 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을 던져서 거리로 나와야 한다.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수십만을 모으는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해야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우파 세력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 3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반핵 반김 국민대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기독교 단체, 재향군인회, 국민행동본부 같은 단체가 합쳐가지고 아주 대규모의 군중을 동원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정부도 이 애국 세력이 좌파처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세력이구나 하고 상당히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 때 2004년 10월 4일 역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때 이 모임도 이 집회도 당시에 대회장이 이상훈 재향군인 회장이었는데 집행위원장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었는데 여기에 연사로 뭐 김문수 씨 같은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이 참여는 했지만은 주도적 역할은 역시 애국단체가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여당이 아닙니다. 제가 보수 정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중 집회를 주최하고 애국 세력이 그것을 도와주는 형식의 집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굉장한 인파를 모았는데 그때도 탄기국이라는 단체가 주로 주관을 했습니다. 서경석 목사도 또 주관을 했고 거기에도 새누리당이나 그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 나중에 자유한국당은 몸을 얹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이제는 거리와 광장에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우리 촛불 집회보다 10배, 20배 많은 인파를 모을 수 있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 조직되어 있고 또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300만이라고 하대요. 300만. 당원들도 있고 하니까 역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를 들고 대중 시위를 주최해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역시 좌파와 대결할 때는 우파도 동원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좌파가 수십만을 모으면 금방 우파가 수십만을 모읍니다. 프랑스는 뭐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나라의 성격이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원래 좌파 우파의 대결이었습니다. 좌파 우파의 대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치 구조가, 정치 생리가 그 프랑스고, 한국도 프랑스형 정치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 좌우 대결입니다. 이 좌우 대결을 할 때는 절대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중동원력이 승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체제를 결정하는 좌우 대결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대결이고 신념의 대결이고 단순한 정책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격렬하고 실내에서 승부가 나지 않고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언론에 더 크게 보도가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요사이는 사이버 세상이 있으니까 광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고 또 사이버 공간이라는 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트윗을 통해서 동원되는, 선전되는 그 힘과 거리에 나온 구체적 사람의 수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합해져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파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중을 두려워합니다. 좌파는 군중을 두려워해요. 문재인 정권도 다른 것은 무시할 수 있지만은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100만 인파를 모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홍준표 대표 또 이제는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주도하다, 또 황교안 씨도 필요하면 나도 거리로 나서겠다. 나는 피난민의 아들이다. 어떻게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수 있겠느냐. 목숨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내 경선이 서로 선명성 경쟁으로 가는 거 참 좋습니다. 홍준표, 황교안 두 사람이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투쟁 집단으로 그 생리가 바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